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요 영수회담을 가졌어요. 조금 전에 끝난 것 같은데요. 오늘 여러 가지 그 주제들이 나왔는데 예상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아주 정치 공세에 가까운 이런 주제들을 논의의 장으로 끌어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그 최해병 특검법, 그리고 뭐 이태원 참사 특별법, 또는 뭐 가족 의혹 정리, 그리고 뭐 전국민 25만 원 뭐 민생 회복 지원금, 뭐 고체상병 사망 사건 뭐 특검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를 하겠다고 영수회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오늘 그 윤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이 차담회죠. 일종의 차담회인데 여기에 뭐 배석한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이 멘트를 이렇게 쭉 언론 보도된 걸 보면 상당히 무책임한 어떤 멘트들이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이재명 대표의 멘트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 2년은 정치는 실종이 되고 지배와 통치만 이뤘다는 평가가 많다. 사실 민주당 야당이 국정에 전혀 협조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의회 입법 폭주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정치가 실종되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 사실은 민주당으로 상당 부분 보여지는데 말은 이렇게 하는 거죠. 대통령께서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해 주면 좋겠다. 이것도 사실 좀 내로남불에 가까운 멘트인데요. 여기 이제 가장 핵심적인 그 아젠다들이 일단 전국민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또 이런 이재명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또한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런데 강력한 안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아는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대화와 협력에도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입법부와 행정부는 견제와 균형 속의 국정을 함께 이루는 수레의 두 바퀴.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뭐 등등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멘트를 보면서 조금 드는 생각을 조금 논평을 드리면 먼저 고 최상병 사망 사건 특검법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잊으시면 안 돼요. 잘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냐? 문재인 정권 시기에 참여연대나 좌파 시민단체, 뭐 군인권센터 이런 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군사경찰, 지금 이제 헌병이 군사경찰로 바뀌었죠. 군사경찰의 수사권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군사경찰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군 병사의 같은 경우에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이 지금 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 박정훈 수사단장은 수사인지 조사인지 정확한 어떤 그 한계는 불분명하지만 군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보는 일종의 조사를 했단 말이죠. 이건 직권남용입니다. 공무원의 직권남용. 수사하면 안 돼요. 지금은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군사경찰이 수사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고 하나요? 반대로 또 지금 좌파 시민단체, 특히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또는 뭐 같은 계열에 있는 수사하고 특검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잖아요. 이게 말이 이게 뭐 왜 이렇게 변합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특히 저도 뭐 사실 아들이 2명 있어서 이미 다 군대를 제대했지만 우리 전 국민이 다 군대 보내놓은 아들들이 다 있습니다. 조카가 갔든지 뭐 손자가 갔든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군 관련 장병들의 장교와 병사들의 사망 사건, 특히 병사들의 사망 사건은 전 국민이 가슴 아파하는 이슈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너무 정치 공세 쪽으로 몰아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문제점이 보이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군사경찰의 수사권 유무에 따라서 이 뭐 입장을 너무나도 자주 바꾸는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25만 원 생계 민생 회복 지원금. 이건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지금 물가가 올라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죠? 이걸 지난 총선 때 MBC 발로 대파 사건이 있었잖아요. 대파 뭐 800 얼마인가. 그걸 이야기했더니 뭐 이 국민들의 어떤 힘든 사정을 대통령이 모른다. 뭐 물가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해서 이걸 총선 과정에 이슈로 부각시켜서 어떤 표몰이한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자, 25만 원을 전 국민에게 민생 회복 지원금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13조 가량이 풀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경제학적으로 보면 간단한 겁니다. 13조를 현찰을 풀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화폐가 늘어나죠. 그럼 돈 가치가 떨어지죠? 그죠? 돈이 더 풀렸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물가는 또 올라가는 거죠. 물가가 올라가죠. 물가가 올라가면 그 책임은 누구 책임입니까? 민주당 책임입니까? 윤석열 정권의 책임입니까? 이런 생각은 안 해요. 야, 이런 생각은 안 하냐 이 말이죠. 민주당은 돈만 그냥 풀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인플레이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참 이런 부분이 윤석열 정권의 어떤 대국민 설득이나 또 설명, 상세한 설명, 친절한 설명, 이런 게 부족하다고 보는데, 문재인 정권 시기에 많은 현금을 시중에 어떤 지원금 형태로 많이 풀었잖아요. 거기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죠. 현찰이 막 풀리니까. 그러면 물가가 상승하죠. 물가가 지금 오늘 당장 13조 원을 푼다고 해서 내일 바로 물가가 오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서히 올라가죠. 서서히. 그죠? 서서히 올라가죠. 그리고 생필품, 특히 농수산물에 연동해서 어떤 올라가게 돼 있죠. 자, 이런 생각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13조 원을 풀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 이거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현찰 25만 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선별적으로 할 수는 없느냐 이거죠. 전 국민에게 어떻게 25만 원씩을 다 보냅니까? 그럼 강남에 사는 건물주에게도 25만 원 줘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죠. 그분들에게 드리는 25만 원은 어떤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지만, 강남에 있는 건물주에게 25만 원 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 선별적인 어떤 복지로 가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대여당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대통령하고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 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이제 대놓고 이제 뭐 소리 지르는 거죠. 192석이니까. 자, 이런 게 있고요.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뭐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또한 기민하게 대응해야 된다. 강력한 안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아는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와 협력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총선 때 대만에도 쉐쉐, 중국에도 쉐쉐, 이렇게 이야기한 게 이재명 대표잖아요. 얼마나 이게 가증스러운 발언입니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또한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면, 우리가 지금 중국에 쉐쉐하고 대만에 가서 쉐쉐하고 그렇게 할 처지냐 이거예요. 지금 한국이. 응? 지금 대만 해협에서 앞으로 타이완 해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이 너무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말이 아닙니까? 그리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견제와 균형 속에 국정을 함께 이루는 수레의 두 바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개념 규정이 잘못된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 출신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삼권 분립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입법, 행정, 사법, 삼권 분립. 제4부는 이 링 밖에 있는 제4부가 언론이잖아요.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 분립이 기본이라는 걸 전제하시고 이야기하셔야지, 입법, 행정이 수레의 두 바퀴랍니다. 참, 이것도 참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저녁 저녁 시간이 지나면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 영수회담 결과를 가지고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지금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그리고 해병대
최당병 뭐 사망 사건, 그리고 뭐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안보 관련 이슈,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가 들고 나온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그대로 고스란히 다 안기에는 너무 부담이 큰 이슈들이 많다. 당장 인플레이션 일어나면 윤석열 정권이 인플레이션 관리를 못해서 물가를 잘 못 잡았어, 이 정권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국제 정세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브리핑을 할지 모르겠는데요. 영수회담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뭐 협치면 협치, 뭐 화합이면 화합, 통합이면 통합, 이런 대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구체적인 안건을 들고 나와서 하는 것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이영풍 TV였습니다.